충청북도 교육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밝히는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수정안 바로 알리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헌장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왜 헌장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 자살률은 최상위입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한국 학생들의 행복감과 자신감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해마다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권 침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의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의 결과는 교사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가 돼 학생에게 쏟아붓던 그 열정과 무조건적인 헌신의 마음을 꺾어버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무너져가는 교단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육 공동체 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긍정의 문화와 긍정의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 교육의 3주체가 서로 다른 입장이 돼 토론을 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뢰 회복의 과정이자 교육인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은 명령이나 강제가 아닌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한 제안서이고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예의이며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지난 4월 14일 헌장 초안을 발표한 이후 충청북도 의회 대집행부 질의, 그리고 학교장, 학부모, 종교계 대상 설명회, 온라인 정책 토론, 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5월 10일 헌장 수정안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교육공동체 헌장 수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 설명회와 온라인 정책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간 헌장의 내용이 아닌 기존의 대한민국 법규의 내용으로 인해 끊임없이 야기됐던 논쟁을 없애기 위해 부록을 삭제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대집행부 질의와 온라인 정책 토론, 각계에서 제안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극 수용했습니다.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와 관련해 우려하는 바를 없애기 위해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 활동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도 학생의 교육적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해 교원은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학생의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허용 주체가 교사임을 명확히 해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용 자료에서 삭제했으며 교권보호 길라잡이 한 권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 헌장제정위원회는 헌장 해설서를 포함한 초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내용 중 원래 취지와 다르게 자의적 또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교육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 등을 수정해 내용을 명료화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정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전문을 살펴볼까요? 헌장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시작합니다. 이후 4개의 항목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개 항목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말하였고 그 다음 3개 항목은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헌장의 실천 규약 조항 해설과 적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규약은 총 3장 32개 조항으로 제1장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2장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3장은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현장 실습 및 체험 과정에서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그리고 예체능 특기자 학생과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는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에 근거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야간 자율학습 시 학생 선택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복장, 두발 등 학생의 개성 표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두발, 용모, 복장에 관한 내용을 학칙 재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개정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학생의 평등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장애 학생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학생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종립학교의 종교교과와 종교 행사에 대한 학생 선택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학교에서 직간접적인 체벌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학생의 의사표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학생의 교육적 의사표현과 교육적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학예 행사, 체육 행사 등 각종 학교 행사 시 학생의 의견 수렴과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축제를 기획 운영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학생의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학칙 및 학교 생활 규정의 재개정 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학생의 사생활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지양하지만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2조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3조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4조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개 조항을 4개의 호로 구분해 표현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학교 규칙 준수에서부터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책임에 대해 명시해 놓은 조항입니다. 다음 15조부터 21조까지는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15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이고 제16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 중 의견 제시와 관련된 조항이며 제17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 중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요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8조는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19조는 학부모의 상담 요청과 관련된 조항이며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도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SNS, 학급 홈페이지, 알림장 등을 통한 소통 권장과 사전 면담 신청을 권유했습니다. 제20조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된 조항으로 학교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운영, 학교 알림이 사이트 운영,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제공 등을 다시 한번 권유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제21조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개 조항을 4개의 호로 구분해 학부모의 책임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다음 22조부터 32조까지는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22조는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할 권리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23조는 교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 학습 및 학생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교원의 자율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24조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25조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교직원이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입니다. 제26조는 교직원의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교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유형,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교권 침해 사고 시 대응 절차 등은 2016 충북 교권보호 길라잡이 한 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7조는 교직원의 다양한 단체 조직 참여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를 통해 교직원이 스스로 전문성을 기르고 지위 향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28조는 교직원의 건강권과 관련된 조항이고 제29조는 교직원의 평등권과 관련된 조항이며 제30조는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31조는 교직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며 교직원에 대한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조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조 한 개 조항을 4개의 호로 구분해 교직원의 책임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는 교육공동체 헌장은 인성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키우면 생존력을 상실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아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이가 자기 앞길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가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는 서울대학교 학교정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사와 자주 상담을 하고 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였을 때 학생의 학교 적응력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학교 적응력은 학업 성취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동반 상승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건강한 학교 참여는 학교 문화를 성장시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신뢰 회복을 기대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1위는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과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참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교육받았다면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리는 남을 침해해서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헌장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5월 23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